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안다만 해의 태양이 자결하는 오후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 시암 파라다이스의 후미진 정원 구석에서 아루는 흥부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속으로 이 질문을 되뇌었다. 그의 구릿빛 피부는 열대의 태양 아래 건강하게 빛났지만 이곳의 눈부신 백사장과 호화로운 빌라들 사이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인 그림자처럼 취급받았다. 오늘이 그가 이곳에 정원사부 위장 취업한 첫날이었다.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 세상의 픽 소속 기자 아룬. 그의 임무는 이곳에 만연한 인종 및 계층 차별의 실태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낙원 같은 풍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어이, 거기 너.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룬의 상념을 깨뜨렸다. 리조트 총지배인 차차이였다. 유복한 티가 역력한 밝고 하얀 피부, 값비싼 실크 셔츠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한 그는 아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이런 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도록 해. 손님들 눈에 띄면 불쾌해하실 테니. 차차이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직원들은 차차이의 눈치를 보며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아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의 싸움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배인님. 차차이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아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묵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아루는 직원들에게 배정된 비좁고 낡은 숙소로 돌아왔다. 화려한 고객용 빌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그는 작은 배낭에서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점검했다. 낮에 차차이와의 대화는 이미 녹음기에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증거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세상의 빛 편집장과 짧은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화면 속 편집장의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었다. 첫날부터 쉽지 않군, 아룬.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편집장님. 차차이라는 자, 아주 노골적이더군요. 하지만 덕분에 증거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곳에서 고통받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세상에 고발해야 했다. 통화를 마친 아루는 카메라 렌즈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다음 날부터 차차이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아룬을 트집 잡아 모욕을 주었다. VIP 고객의 시야에 잠시 보였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질렀고 일부러 가장 덥고 힘든 시간에 정원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 가지치기를 시켰다. 점심시간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룬을 불러내 식사를 거르게 만들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표적 괴롭힘이었다. 아룬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의 인내심은 강철 같았지만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없을 수는 없었다. 차차이의 경멸적인 시선과 모욕적인 언어는 그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표정을 숨겼다. 그의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는 묵묵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루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하급 직원들, 특히 자신처럼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이들이 비슷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나이든 요리 보조는 정당한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젊은 여성 직원들은 손님들이 남긴 팁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관리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루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아룬의 진심 어린 눈빛과 조용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룬은 그들의 증언을 비밀리에 녹음했다. 차차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리조트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루는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직원 뿌리아를 알게 되었다. 그녀 역시 아룬과 비슷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차차이의 눈치를 보며 아룬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차이가 아룬에게 행하는 부당한 괴롭힘을 목격하면서 점차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했다. 어느 무더운 오후 떼약볕 아래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아룬에게 뿌리아가 몰래 다가와 차가운 물 한 병을 건넸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힘내세요, 지배인님.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룬은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함께 작은 연민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병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뿌리아 씨. 그녀의 작은 용기가 아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뿌리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었다. 그의 싸움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밤이 되면 아룬은 숙소에서 낮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차차이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증언, 차별적인 업무 지시서 사본,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는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기사 초안을 작성했다.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그의 손가락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억압받는 자들의 목소리였고 진실을 밝히려는 투사였다. 시간이 흘러 리조트에는 중요한 VIP 고객들이 방문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국제인권단체의 후원자, 환경 문제에 앞장서는 유명 배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기업의 임원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세상의 빛에서 아룬의 취재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초대한 인물들이었다. 차차이는 VIP 고객들에게 리조트의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아룬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굴었다. 그는 아룬이 VIP 고객들의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그를 아예 리조트 후미진 곳의 창고 정리 작업에만 투입했다. VIP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마. 내 존재 자체가 리조트의 격을 떨어뜨리니까. 차차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동시에 이것이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차차이가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려 할수록 그 가면을 벗겨냈을 때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뿌리아가 창백한 얼굴로 아룬의 숙소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룬 씨, 큰일 났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지배인님이 아룬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누명이라니요? VIP 고객 중에 한 분의 아주 비싼 시계를 아룬 씨가 훔친 것처럼 꾸미려는 것 같아요. 만찬 파티 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해고하려는 속셈이에요. 뿌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도 걱정되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루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차차이가 이런 비열한 수법까지 쓸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이것이 판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뿌리아 씨. 저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절대 당신이 저에게 경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뿌리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룬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돌아간 후 아룬은 즉시 편집장에게 연락했다. 편집장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차차이가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VIP 만찬 파 때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아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소형 프로젝터와 스피커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했던가. 그는 곧 떠오를 진실의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VIP 고객들을 위한 성대한 만찬 파티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리조트의 야외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VIP 고객들은 샴페인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차차이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 사이를 누볐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넘쳐 흘렀다. 아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파티가 끝난 후 뒷정리를 돕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차차이의 함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주머니 속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다.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예상했던 대로 사건이 터졌다. 차차이와 미리 짜고 연기하는 듯한 한 중년의 VIP 고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 시계, 내 롤렉스 시계가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테이블 위에 뒀는데. 연회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차차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무대 중앙으로 나서며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연기했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제가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을 쏘아보더니 정확히 아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 너 아룬! 이리 나와봐! 아룬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모든 하객들의 의심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차차이는 아룬 앞에 서서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짓이지? 솔직히 말해, 손님 시계를 훔쳤지?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룬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뻔뻔한 놈. 차차이는 아룬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아룬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놈 몸수색을 해야겠다. 여봐라, 경비! 이놈 소지품을 확인해. 차차이의 명령에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와 아룬의 몸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경비원이 아룬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금색 시계를 꺼내들었다. 찾았습니다, 지배인님. 연회장 곳곳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차차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들고 아룬을 향해 소리쳤다. 이래도 발뺌할 텐가? 내 놈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피부색부터가 천박해. 감히 우리 리조트의 명성에 먹칠을 해? 차차이의 폭언은 극에 달했다. 그는 아룬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잔인한 희열마저 감돌았다. 하객들 중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아룬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렀던 분노와 이제 곧 터져나올 진실의 무게 때문이었다. 차차이가 경비원들에게 아룬을 끌어내라고 손짓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룬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수능적이지 않았다.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잠깐만요, 지배인님. 아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되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아룬은 주머니 속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동시에 연회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아룬이 처음 리조트에 온 날 차차이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런 곳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서 일하도록 해. 그의 경멸적인 표정과 말투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어서는 차차이가 아룬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떼약볕 아래서 힘겹게 일하는 아룬의 모습, 식사를 거른 채 창고 정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차차이가 던졌던 비웃음과 폭언들 뿐만 아니었다. 영상에는 차차이가 다른 하급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담겨 있었다. 나이든 주방 보조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젊은 청소 담당 직원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농담을 던지는 모습,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멋대로 빼앗는 모습까지. 그의 목소리 녹음 파일도 함께 흘러나왔다.
너희 같은 검둥이들은 원래 게을러 터졌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야.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화려했던 파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충격과 불쾌감만이 감돌았다. VIP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차차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차차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영상 속 그의 모습과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명백했다. 영상이 끝나자 아루는 스크린 앞에 당당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비영리 탐사보도 단체 세상의 빛 소속 기자 아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이곳 시암 파라다이스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노동 착취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 몇 주 이곳에서 위장 잠입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제가 직접 수집한 증거의 일부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기자라고? 잠입 취재? 사람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아룬을 바라보았다. 그때 VIP 좌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인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룬의 NGO와 연계된 인물이었다. 여러분, 전 국제인권위원회의 자문 변호사입니다. 아룬 기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심각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시암 파라다이스 측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상황에 무게를 더했다. 다른 VIP 고객들 역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차차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프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듯 용기를 내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배인님은 매일 아룬 씨와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저 시계도 분명 함정일 거예요. 제가 봤어요. 프리아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마지막 결정타였다. 차차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낙원의 가면은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차차이는 결국 리조트 보안 요원들에게 연행되어 파티장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발악적인 외침은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VIP 고객들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리조트를 떠나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룬에게 다가와 격려와 지지를 표했다. 아룬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상의 빛에서 준비한 추가 자료들을 건넸다. 사건은 즉각적으로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 아룬이 소속된 세상의 빛은 그가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심층 보도 기사를 내보냈고 이는 순식간에 주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시암 파라다이스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전국의 섬에서 벌어진 인종차별과 갑질, 잠입 기자의 용기 있는 폭로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리조트의 모기업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음 날 아침 그룹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차차이의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과 반성의 뜻이 담겨 있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및 차별 금지 교육 강화, 내부 고발 시스템 도입, 직원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리조트 예약 취소가 쇄도했고 모기업의 주가는 폭락했다. 불매 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차차이 개인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해온 리조트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직원들은 용기를 내어 추가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아루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차차이 한 명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폭로는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부조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 더 리조트에 머물며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 피해 직원들의 법률 지원을 도왔다.
떠나기 전날 밤 아루는 뿌리아를 따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눈빛에 용기와 희망이 서려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룬 씨. 당신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뿌리아 씨.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루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루는 그녀에게 세상의 빛 연락처와 함께 피해 직원들을 위한 지원단체 정보를 건넸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뿌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희망을요. 다음 날 아침, 아룬은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시암 파라다이스를 떠날 준비를 했다. 선착장에는 뿌리아와 몇몇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체념 대신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몸 조심하세요, 아룬 씨.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직원들은 저마다 아쉬움과 감사를 담아 인사를 건넸다. 아룬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보트가 천천히 선착장을 떠나 에메랄드빛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아룬은 뒤돌아보며 점점 작아지는 섬과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암 파라다이스. 한때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곳. 이제 그곳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물론 그 바람이 거센 폭풍우가 될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기사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유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관광산업 내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많은 저항과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보트가 수평선 너머로 나아가자 아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부조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시 빈민가의 철거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비밀,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 그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그는 수첩을 덮고 깊고 푸른 안담한 해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서지는